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언니와 대표하사 제인입니다. 벌써 우리가 함께 공부한 지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5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Solar System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Solar System의 Solar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태양계를 배울 때는요, 중학교 때 그냥 수성, 금성, 지구, 목성 이렇게 순서대로 쭉 외우고 그냥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 엮어서 외우기가 참 쉬운데요.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태양을 제외하고 행성들 첫 번째 태양은 Mercur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Mercury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신은 이 행성이 Mercury라는 행성이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는 지구에서 한 해 뜨기 2시간 전쯤부터 해가 지고 난 2시간 후 정도까지만 아주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행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즉 별들, 하늘에 있는 신들의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달해주는 전령의 신인 머큐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머큐리를 이미지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날개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뱀으로 이루어진 창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 이제 날개 달린 그림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갖고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나라의 한 포털 사이트가 생길 때 이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조금 옛날 사람이라면 저처럼 기억을 하실 텐데요. 머큐리는 그러한 이미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머큐리 옆에 있는 행성은요. 지금 색깔을 보니까 가장 밝게 빛나고 있어요. 가장 밝게 빛나는 이 행성은 가장 아름다움의 신 비너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금성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Earth인데요. 이 Earth라는 이름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있었던 여신,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바로 만든 땅이다라고 해서 Earth라고 부릅니다. 가이아가 바로 땅에 서 있던 그 땅의 여신인데요. 땅이나 흙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래서 Earth로부터 비롯이 되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래서 Earth라고 지어졌습니다. Earth 옆에 보이는 행성 바로 Mars입니다. 지금 색깔을 보면요. 제일 여기서 볼까요? 제일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빛나는 화성은 우리가 Mars라고 부르고요. 바로 핏빛이다 라고 해서 전쟁에서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피의 전쟁을 하는 전쟁의 신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전쟁의 신 이름이 바로 Mars거든요. Mars 뒤에 아주 커다란 행성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Mars 뒤에 있는 커다란 행성은 행성들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신 중에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이름을 따자라고 해서 제우스의 이름 중에 제우스 유피터르라고 불리는 이 제우스의 성을 따서 유피터르라고 붙였고 이걸 영어식대로 발음을 하면 주피터가 됩니다. 그래서 주피터 만들어졌어요. 자, 그 뒤에 토성이 보이는데요. 이 토성은 흙의 색깔을 하고 있죠. 흙의 색깔을 하고 있으니 농경의 신이다 라고 해서 농경의 신이었던 사투르누스 이름을 붙여서 Satur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건요. 색깔이 보니까 예쁜 하늘색이죠. 그래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왕성 우라노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깊은 바다의 색깔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바다의 신의 이름을 붙여서 넵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행성의 이름을 각각 붙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 달력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또 각각 달력에 월일이 있었죠. 이 일, 즉 일주일을 정할 때에도 이 신들의 이름, 이 행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7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요. sun이 가장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래서 sun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7개의 날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English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예전에 있었던 신들의 이름이다 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대적하는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sun은 그대로 sun이고요.
Monday요. Monday는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지구 행성인 달을 뜻했어요. 달은 지구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관측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크게 보였고 또 달의 주기를 가지고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행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Monday는 달을 나타내는 날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Tuesday는 Mars인데 Mars의 이름이랑 비슷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Wednesday도 마찬가지고요. Mercury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Jupiter 마찬가지로 Thursday, Venus가 Friday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turn 같은 경우는 Sunday, Monday 그리고 Saturn은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죠. 농경사에서는 농사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농사의 신을 기리는 날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Saturnus 그리고 크로노스를 배울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쓰지는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영원히 땅을 지배하지는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가 멸망한 뒤에 저 위쪽에서 유럽 위쪽에서 게르만족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게르만족을 하면 게르만족을 이렇게 쓰지 않나요? 지금 말로 하면 German이 되겠죠. 이 German들이 내려오면서 이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또 지배권을 갖고 있는 이 게르만족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던 이 로만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의 이름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북유럽 신화에 있는 이름들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고쳐진 거예요. 자, 게르만족의 말로 하자면 sun은 그대로 sun이고요. moon도 그대로 moon이에요. 그리고 Saturn도 그대로 Saturn.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게르만족들이 북유럽 신화에서 대체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신들은 혹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놨어요. 그런데 이름이 다르다, 우리의 신이 아니다 라고 여겼던 이 그리스 신들의 이름은 자기들이 북유럽 신화에서 갖고 있는 동일한 신의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마르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을 나타내는 전쟁의 신인데요. 북유럽 신화에 전쟁의 신의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오딘의 첫째 아들인 티르라는 인물입니다. 이 티르는 전쟁과 정의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의의 신. 뭐 신화에 따르면요, 이 티르라는 인물은 이 티르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오딘의 앞에서 전쟁과 정의를 가지고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이 티르의 이름을 가지고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 게르만족의 언어인 German, 독일어나 아니면 영국어로 쓰게 되면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대요. 티우라거나 혹은 티우 이렇게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건 티우의 day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현재 Tuesday, 즉 Tuesday가 만들어진 게 되겠죠. Wednesday는 그럼 누구의 날일까요? 지금 딱 써진 걸 보시면 오딘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오딘. 제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유럽 신화에서의 인물은 바로 오딘입니다. 우리가 마블 영화에 보면 오딘도 등장하죠. 누군가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죠. 신 중의 신입니다. 영화상에서 묘사됐던 모습을 보면 오딘은 이렇게 한쪽 눈을 딱 가리고 있어요. 그게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의 샘에 자신의 눈을 한쪽 받치고 그 눈으로 나머지 모든 사물들이나 아니면 뭐 이치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나오거든요. 그 지혜의 아버지이자 만물의 아버지, 창조주 혹은 신들의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는 오딘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딘즈 데이입니다. 이 오딘을 또 영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요. 스펠링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딘 앞에 W가 써져 있고요. 이거를 비읍자로 한국말로 하면 비읍으로 발음해서 보덴이라고 불리기는 합니다. 이 W가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오딘즈 데이가 돼서 이렇게 오딘즈 데이라고 붙여서 지금의 웬스데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Thursday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이쯤 되면 북유럽 신화가 적용됐구나라는 걸 아실 거고 또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신화적인 인물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있으실 건데요. 천둥의 신 토르입니다. 오딘의 둘째 아들이자 또 정의감에 넘치는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매력이 있긴 하지만 이 토르도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의 날이다라고 해서 주피터의 이름을 땄던 이 목요일이 토르를 위한 날로 바뀝니다. 요거 영어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요. Thursday 이렇게요. 그래서 Thursday가 바로 지금의 토르의 날 Thursday가 된 것이죠. 마지막에 Friday는요. 이 북유럽 신화에서도 비너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의 여신이 있어요. 이름이 프레이아라고 하는데 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Freya라고 불려요. 정확한 스펠링이 맞는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레이아라고 하는데 여기 A일 수도 있고요. 뭐 I인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 프레이아라는 인물은 바로 비너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프레이아를 위한 날, 아름다운 날, 바로 Friday가 되었습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오딘의 와이프의 이름이다, 프리그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화에 보면 스펠링이 요거랑 다르게 써져 있고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설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어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요. 이 어근이라는 것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다.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셨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가 많은 것들이 라틴어에서 오기는 했지만 영어권을 사용하고 있는 이 유럽어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유럽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유니버스에 관한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성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일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Solar System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지금 보시면 day, sol, sun 이런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태양은 so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식으로 하면. 낮과 밤이 생긴 이야기도 북유럽 신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름이 조금만 다르다 뿐이지 아주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딘의 삼형제, 그러니까 토르에게는 삼촌들이 되겠죠. 오딘 자기 아버지와 두 형제가 있었어요. 오딘 삼형제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가이아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가이아는 땅을 의미하고 earth를 의미하고 그곳에서 생명이 돋아났다. 하늘과 땅 사이만큼 커다란 생명이라 거인이라고 표현이 되었고 이 거인 신의 자식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이다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북유럽 신화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에서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미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자, 이 거인을 보고 이제 오딘의 삼형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케아스, 혼돈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가 될 것으로 거인 이미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딘의 삼형제는 이미르를 죽이고 그의 살과 피와 뼈 등으로 자연물을 창조했다라고 신화에서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살, flesh, 그리고 뼈, bone으로 만든 것이 돌과 산, 자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또 그의 피와 뇌수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waters, 바다나 오션이 되겠죠. water 하면은 그냥 물이고요. 강을 뜻합니다. river의 water를 뜻하고요. 그리고 waters라고 하면 물이 모여있는 형태, 즉 ocean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바다나 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그 이미르의 두개골로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땅은 평평해요. 그리고 하늘은 둥글었어요.
이 미르의 두개골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늘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오딘 삼형제가 두개골로 하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이렇게 하면 자꾸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나서 난쟁이 마을에 가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난쟁이가 아니라 거인 시대의 난쟁이니까 굉장히 크고 힘이 셌겠죠. 그 난쟁이 4명을 데리고 와서 각각의 동서남북에 세워놓고 너희가 어깨로 잘 받치고 있어라 라고 시키는데요. 그 4명의 난쟁이의 이름이 현재 지금 각각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East, West, South, North가 됩니다. 뭐 북유럽 신화의 이름을 하면 North는 노르디라고 하고 또 South는 수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리로 끝나기는 합니다만 현재 영어로 하면 그래요. 그렇게 받쳐 놓았고 이 하늘을 보니까 저 아래쪽에서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이 무스펠헤임이라는 곳이 불꽃으로만, 즉 용암이 흐르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튀어오른 불꽃들이 이렇게 하늘에 박혀 있어요. 이거를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 중에 큰 별이 있어요. 태양과 달입니다. 달은 어떻게 그려야 예쁜 거죠? 이렇게 그릴까요? 네, 그림 실력이 탄로나네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그 불꽃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지들 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딘 삼형제가 길을 만들자. 얘네들 그냥 막 두지 말고 낮과 밤이 자꾸 바뀌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닐 길을 정해줍시다 라고 해서 길을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정해요. 얘는 이렇게 가고 요 뒤에 얘를 이렇게 가게 하자, 이렇게 해서 길을 정해놨어요. 근데 가라고 하면 얘네가 그냥 갑니까? 불꽃인데. 따라서 이 해와 달을 싣고 다닐 마차를 만들어서 이 마차를 태워요. 그리고 이 마차를 끌고 다닐 마부가 필요하겠죠. 그 마부로 선택된 것이 솔과 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인의 자식들인 남매입니다. 자, 이 남매는요, 남매 이름이 솔이라는 애는 이 해를 나타내고 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는 달을 맡았어요. 이게 각각의 마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부가 있으니까 이걸 관장하는 신도 필요할 거예요. 그죠? 낮과 밤을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인의 딸인 노트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 노트는요, 북유럽 신화에서는 노트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 신화로 가면요, 녹스라는 이름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닉스라는 이름으로도 사용을 해요. 이제 국가별로 약간의 또 스펠링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조금 있다가 영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이 노트에게 가요. 딸인 노트에게 가서 너 이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얘를 좀 맡아줘 라고 해서 노트가 얘를 맡아요. 마니가 끌고 있는 문을 맡아요. 그리고 이 노트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나그르라고 해요. 이 노트의 아들한테는 야, 너는 쟤를 맡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각각 태양과 또 달을 장관하게 되는데요. 낮과 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그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ay라는 이름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트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night라는 영어식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 낮과 밤이 되었고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솔과 마니, 그래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해와 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들려드렸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oul 보실게요. soul은 sun이다 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soul에서 파생되는 단어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이 사진에 보시면은 얘가 바로 다그르라는 인물이 되겠죠. 데이가 됐고 흰 말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흰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낮이 그래서 눈이 부시다. 그러면 밤을 나타내는 것은 뒤에 가보시면 검은 말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밤은 검은 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까맣다라고 묘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soul을 다시 볼게요. soul이라는 단어를 보면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olar 해서
이렇게 전미어를 붙이면 이건 그냥 태양의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solar system에서 태양계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이 system이란 명사 말고 power 이렇게 붙이면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 solar power, 태양력이 되겠죠. 네. 또 solarism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solarism, 태양이 중심인 어떤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고요. solarist 하면 태양 중심설을 제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 중심설 주의자 혹은 제창자라고 사전에도 나옵니다. solarium, 우리가 앞으로 보는 많은 전미어 중에서 이엄이라는 전미어가 보일 거예요.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 뭐뭐 하는 place예요. 장소입니다. 뭐 place where, 영어식대로 표현하자면 wher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건데 이 solarium이니까 해가 있는 장소가 되겠죠, 여러분. 해가 있는 장소라서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을 해요. 현대 사람들은 sun room이라는 일광욕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solarium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 해가 내리쬐는 장소에 지금은 일광욕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햇볕 쬐는 일광욕실보다는 뭘로 쓰였냐면 해시계로 쓰였어요. 해시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larium, 해시계. 그다음에 solarize, 뭐뭐 화하다라는 전미어 이렇게 붙였네요. 동사로요. 그러면 태양화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태양인데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요게 우리말로 따지면 감광하다 아세요? 감광하다. 관광이 아니고요. 감광하다. 아니면 햇빛에 노출시키다. 그런데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아실 수도 있는데요. 노출을 많이 시키면 어떻게 되죠? 하얀 부분은 까맣게 되고 까만 부분은 하얗게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출을 통해서 반전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굳이 또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노출을 통해서 반전시키다라고요. 자, 어쨌든 노출 반전시키다 전부 soul에 태양에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나 녹스라는 단어는 현재의 night에 해당하고요. 이 노트라는 여신이 밤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노트가 들어가는 단어는 모조리 밤과 관련된 단어일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만 제가 적어놨지 사실 사전에서 훨씬 더 많은 단어를 보실 겁니다. nocturne이라는 건 요건 그냥 명사를 만든 것 뿐이거든요. nocturne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 이런 단어 많이 봤을 텐데.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nocturn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 곡을 뭐라고 하냐면 야상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야경화라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야경화나 야상곡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nocturne입니다. nocturne. 자, 밤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뭐 그리스어이기도 하고 유럽의 절만어이기도 하죠. nocturnal이라고 하면 밤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밤의 말고 야행성의 라고도 부릅니다. 야행성에. 잘 쓸게요. 이퀴녹스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이퀴라는 단어는 전부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에쿠스. 에쿠스 하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떠올리십니다. 근데 그 에쿠스는요. A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에쿠스는요. 말을 뜻해요. horse. 그러니까 말처럼 잘 달리는 자동차를 뜻했겠죠? 우리가 지금 보는 에쿠스는요, 똑같이 요 에쿠라는 단어가 와서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에쿠스는 본래 A가 있었고 얘는 equal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똑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에쿠가 들어가시니까 똑같아요. 뭐가 같냐 하면 밤에 같아요. 같은 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말로 써보면 한자어라서요. 이해하실까요? 주, 야, 밤과 낮이, 평 똑같아요. 평, 분시.
이거 평점이다. 이거 겹쳤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주야 평분시라고 하는데 더 쉬운 말로 하면 춘분과 추분입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든 행성들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태양 주위를 도는 애들은 1년에 2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 존재합니다. 그걸 바로 주야 평분시라고 하고요. 우리 식대로 보자면 지구에서는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낮과 밤이 갈려지는데 이게 똑같이 돼 있지가 않고 어떤 사진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낮과 밤이 동시에 사진에 찍혀 있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실고 싶었지만 저작권 문제로 실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걸 주야 평분시라고 하고 쉽게 춘분, 추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equinoctial 이건 뭘까요? 그럼 주야 평분시의라는 형용사로 받아주면 되겠네요. noctovision 이건 사전에 잘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noct가 들어갔으니까 밤이라는 뜻이고요. vision이니까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밤에 보는 것, 즉 군인이 되면 가끔 사용할 수 있는 밤에 보는 거, 야간 투시경 이런 것들을 녹토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군대를 못 가서 네, 군대 용어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야간 투시경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녹토비전이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녹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노시오라는 단어를 문장 내에서 혹은 단어로 만들어 보면 밤을 나타내는 애랑 똑같이 생겼어요. 줄여서 쓰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밤이 아니라 해치다,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nocuous하고 noxious 그리고 noc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 비슷한 뜻이에요. 뭐냐 하면 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해로운.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하자면 뭐 해악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nocious랑 noxious는 거의 똑같은 이렇게 쓰여요. 똑같이. 그럼 해로운 해악의이고 밑에 보니까 이 단어에다가 앞에 in이라는 애만 붙여놨어요. in. in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낮의 의미를 갖고 있고 낮의 의미 또 어떤 경우에는 강화, 진짜 전치사 인처럼 쓰입니다. 뭔가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낮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해로운의 반대말이니까 해롭지 않은, 해 끼치지 않는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noxious는 innoxious, 반대말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nocent 마찬가지로 nose까지 써져 있으니까 이거는 나쁜이라는 의미인데요. 얘도 해악의라는 뜻도 있고 이 뜻도 그대로 있고 또 유죄의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얘에다가 조금 추가한 거예요. 유죄의. 그래서 innocent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해석합니까? 무죄의라고 하죠. 무죄의.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 innocent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린이들에 빗대서 이야기할 때는 무죄라기보다는 순수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순수한. 자, obnoxious. 얘도요, noxious니까 나쁜 의미예요. 그런데 of가 붙어 있어요. 이 of는 여기에서 exposed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pose, 노출시키다죠. 그러니까 나쁜 것에, 해악이 되는 것에 노출된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나쁜 것에 노출되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겠죠? 따라서 불쾌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불쾌한. 우리가 기분이 나쁜 거를 뜻할 때 irritate나 annoy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짜증나다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거 말고 불쾌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 불쾌한이라는 의미, 짜증보다는 불쾌한이라고 쓰이는 정도가 obnoxious라는 단어가 됩니다.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아요. 자, 스펠링 체크를 잘 하시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So,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photo라는 단어는 햇빛이에요. 그냥 빛이 아니고 햇빛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햇빛이 들어간 단어 중에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단어 있죠? photography. photography에서 이 graph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아주 자세히
또 보게 될 건데요. to write, 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써요. 그러면 태양으로 써진 것이 되겠죠? 사진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만들어진 거. 자, 태양으로 쓰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 photographer라고 표현해요. photographer, 사진사가 될 거고요. 헬리오그래피는 뭘까요? 그러면 헬리오라는 단어는 오늘날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얘도 포토랑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헬리오그래피도 그냥 사진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는 기술로다가 재판법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사진술은 포토그래피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헬리오그래피를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어근으로 같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graph라는 단어는 뭐뭐 하게 하는 명사형은 y로 끝나죠. 그리고 사람은 er로 끝나죠. 형용사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photographic 이라고 합니다. 그래픽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영어 그대로 쓰는 겁니다. graphic. 그럼 로고스로 끝나는 단어는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라면 loger. 형용사라면 logical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logist, logical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자, 이 포토를 연구하는 사람 혹은 연구하는 것을 포톨로지라고 부릅니다. 포톨로지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사전에 잘 안 나와요. 옵틱스라고 해요. 이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단어는 고급 어휘를 가지고 어근을 파악하고 또 그걸 파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어휘가 되게 높은 수준에 있어요. 지금 헬리오그래피나 포톨로지 같은 경우에 한 대략 4만, 5만 단어만 실려있는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10만, 12만 단어 정도는 실려있는 사전을 보셔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포톨로지는 어찌면 옵틱스라는 단어는 많이 실려있어요. 이거 광학이라는 뜻이에요. 빛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빛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광학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옵틱스를 뜻하면 뭐 옵틱스를 갖고 만들겠지만 이걸 갖고 한다면 포톨로지스트, 형용사는 포톨로지컬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meter라는 전미어도 보실 거예요. meter, 여기 뭐에서 왔습니까? meter, 얘는 측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저절로 외워지게. photometer, 이거는 측정하는 기구를 뜻할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photo는 빛이니까 빛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광도계 정도라고 할까요? 광도계. 빛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 이렇게요. 광도계. 자, photosensitive 하면 빛에 민감한 이란 뜻이고요. photosynthesis에서 C는 조기도 등장하지만 뭐 C는 same이라는 뜻입니다. 같아요. 그럼 뭐뭐하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붙이는데요. photosynthesis 하면 빛을 똑같이 하는 것. 광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쬐는 것, 광합성. photochromy에서요. 이 chrome이라는 단어는 포털 사이트의 그 크롬이 아니고 여기서 color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photochromy는 빛으로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총천연색. 총천연색. 그러면 반대로 이 photo가 아니고 mono만 나와요. 이건요. 총천연색의 반대. 흑백. 뜻하겠죠? 흑백 컬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포토제닉은 뭘까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사진 잘 찍고 잘 나오고 이런 포토제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니라는 단어가 타고나다라는 단어였죠? 주인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사진이 타고난 이런 뜻이 되겠네요. 빛을 잘 받는. 사전에도 빛을 잘 받는, 사진빨이 잘 받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포토 피니시는요. 끝났는데 포토, 사진으로 끝냈어요. 사진 판정. 요즘 많이들 쓰이죠? 운동 경기 할 때 사진 판정이라는 뜻이에요. 빛을 나타내는 단어가 근데 햇빛이면은 포토인데요. 다른 빛도 있습니다. 자, 빛을 나타내는 단어 조금만 더 볼게요.
ready라는 단어가 있어요. 준비했다 그 ready 말고 ready가 있어요. ready는 이 빛을 발산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있는데 photon은 햇빛이 내리쬐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이 ready라는 단어는 빛을 발산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빛을 발하는 거죠. 자, 이럴 때 radiate는 그래서 방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퍼지다 라고 해서 방사하다. 안 쓸게요. radiator 하면 방열 기구를 뜻하죠. 라디에이터 따뜻하게 해주는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거. radiator 방열 기구고요. 얘는 방사하다예요. 그러면 radiation은 뭘까요? 이거 방사선이죠. 방사선. 그리고 radioactivity 얘가 진짜 방사선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방사능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사능을 뜻하는 단어들은 비슷해요. radiology 얘는 방사능학이 되겠죠. 방사학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즉 열이나 빛을 퍼지게끔 만들다 방사하다라는 단어로부터 만들어진 게 레이더입니다. radar, radar. 우리 뭐 뚜뚜 하면서 이게 잠수함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고 이런 레이더예요. 그리고 이 radiator, 이는요 바깥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 x에서 왔어요. out, 바깥으로 라는 뜻인데 자, 빛을 내다 방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radiate의 앞에 썼어요. 무슨 얘기냐? 빛을 밝혀서 밖으로 꺼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을 밝은 밖으로 꺼낸대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걸 밝게 비추게끔 해서 눈에 보이게 하다, 즉 밝히다 라는 뜻이에요. 비밀을 밝혀내다 이렇게 쓰일 때 쓰는 그 밝히다 라는 뜻을 라디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도 light예요. 자, 그럼 이번엔 lumi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빛을 나타내는 단위를 lux라고 표현을 해요. lux. 그런데 이 빛입니다. 그냥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lux에 나오는 얘가 바로 빛을 비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radiate의 그 radi와 photo의 뜻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비추다, 빛을 내다, 스스로 발광하다라는 뜻이에요. 발광하다. 아, 그러니까 빛을 방사하다 하고 발광하다는 조금 아주 느낌이 달라요. 자, lumine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그래서 illuminate 하면 비추다예요. 빛을 비추다. 근데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illuminate 하면 luminant, 발광체예요. 뭐 발광 다이오드 이런 얘기 할 때 발광체를 luminant라고 불러요. 그 luminary도 빛을 비추는 거고 luminous도 빛을 비추는 건데 illuminate는 그럼 뭘까요? illuminate. 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요, 원래 in입니다. 그럼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강화시키다의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in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not의 의미다. 많은 분들이 illuminate가 빛을 발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not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강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따지고 보면 illuminate나 illuminate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뜻이. 그래서 lumin이 들어가면 전부 다 빛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빛을 내다 정도라고 한다면 빛을 내다 정도라고 본다면 luminant는 빛을 내는 것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발광체라고요. 발광체. 그리고 luminous나 뭐 luminary 얘네는 형용사 형태로 써서 똑같아요. 둘 다. 빛을 발하는 이라고 하시면 돼요. 빛을 내는, 빛을 발하는. illuminate 같은 경우에 요걸 우리가 illumination이라는 단어 쓰죠. 네. 자, 빛을 비추긴 비추는데요. 특정하게 막 강화시키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조명하다. 무언가를 특정하게 비추다라는 뜻으로 좀 더 강하게 사용을 해요. 목적어가 강력하죠. illumination 이건 뭘까요? illumination. 이것도 조명을 하는 것인데요. 전미어가 이 명사를 만들 때 동사 형태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라면 명사를 이렇게 써요. Asian. 조명을 비추는 거예요. illuminate. 조명하다, 뭔가를 비추다.
그죠? 자, 그리고 enlightenment 있어요. enlighten 여기까지 보실까요? enlighten. 이 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뭐뭐화하다,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나게 만드는 건데 요 뒤에 ment 붙었으니까 일단 명사가 된 거고 동사를 명사화 시킨 거고요. in이라는 뜻은 여기서 안을 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빛으로 안으로 갖고 온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걸 빛으로 끌어냈어요. 빛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끌어내줬어요. 계몽시키다요. 계몽시키다. 그래서 계몽이란 단어입니다. 이거는. 룩스는 아까 말했듯이 빛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빛에 대해서도 모조리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중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넌지시 말씀드렸던 것 하나 볼게요. 자, 나라는 의미는 원래 이집트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이집트에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상형 문자 중에서 상형 문자가 약 700개나 되는데 그 700개 정도의 상형 문자 중에서 소리, 음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따지면 24개가 나온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알파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내는 글자를 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온 인도 유럽어에 산스크리트어가 있는 애나라는 의미는 no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꼭지가 있는 물입니다. 자, 이 물은 형태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보면 또 보이지도 않아요. 물에 빠지면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no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아니다. no. 이 no라는 글자, 이 발음값은 나예요. 영어로 하면 no고요. 뭐 스페인어나 에스파뇰어 이런 데로 가면 네라고도 하고 프랑스어는 nong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지방에 가면 네나라고도 합니다. 자, 이 no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아니 했죠. 아니. 네, N급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니라는 단어와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어떤 개봉한 영화에 따르면 산스크리트어가 이 한글 창제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제가 그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언어가 여러 군데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비슷한 의미와 비슷한 발음값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또 예를 든다면 엄마라는 단어를 우리 mater이라고 했죠. mater. 엄마, 우리는 마라고 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마마라고 하고 스페인어도 마마라고 하고 프랑스어는 마망이라고 부른다. 즉 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고 아빠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빠라고 하죠. 이 빠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도 라틴어로 하면 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파. 그들 발음대로 하면 뭐 파테르라고 하기는 해요. 이걸 영어식대로 얘기를 하면 father 해서 되고 또 스페인어 쪽으로 가면 파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어에서도 파파라는 얘기가 있죠. 즉 이렇게 모조리 다 비슷한 발음값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아기가 처음 하는 말 엄마 말고 맘마죠. 맘마. 이것도 영어식으로 하면 meal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되는데요. 특히나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을 살짝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아나라는 단어.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우리 A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아나는 별로 못 봤을 겁니다. 자, 못 본 단어라서 제가 추가로 집어넣었는데요. anachronistic이라는 단어 한번 봤죠. chron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istic이니까 시간의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아나는 낫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시간에 맞지 않는, 즉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착오의라는 단어로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미어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단어 시험을 볼 때 어렸을 때는 뒤에 전미어를 ous를 쓸지, ik을 쓸지, 뭐 airy를 쓸지 선생님들이 이거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는 전미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미어는 그저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지 명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품사를 알려주는 것이지 전미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고요. 둘이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미어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or이라고 쓰는 게 형용사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factory처럼 or이로 끝나는데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단어 수준이 좀 높아지시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실 건데요. 어쨌든 시대착오적인이란 단어고요. 톰이라는 단어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이거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to cut입니다. 톰이 들어가는 단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중에 하실 거고 아나라는 여기에서는요. 업이에요. 방금 아니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업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in이라는 것도 나실 때도 있고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듯이 얘도 업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낫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anatomy라는 단어는 톰이 자르는 거죠. 아나는 위입니다. 위, 업으로. 그래서 잘라서 드러내다. 해부라는 뜻이에요. 해부, 해부학, 해부. 아나토미 거 해부의 이거요. 또 A가 들어가는 것 중에 자 여기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A가 보입니다. 낫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톰은 자르다라 그랬죠. 자르지 못해요. 더 이상 자를 수 없다. 원자. 과학 시간에 배우죠. 더 이상 원자가 자를 수 없는 단위가 아니게 된 지 한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원자. 또 atomic 하면 원자의, 뭐 원소의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social, social은 사회적인인데요. A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비사회적인. 다른 말로 하면 사교적인이라는 의미로 사람의 성격을 묘사할 때 사용을 하세요. 비사교적인. He is a social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는 비사교적인이라고 하고요.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예시가 있어요. He is 얘는 형용사니까요. He is a social 하는 게 보어로 쓰여서 맞아요. 그런데 he is an a social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어법상으로 알맞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굳이나 형용사를 명사화시킨 거죠. 명사화시킨 거. 그래서 제가 전미어의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쓰는 사람 마음대로 품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이제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많은 이 역사를 거슬러오면서 신화적인 얘기도 하고 밤과 낮, 요일 이런 것들을 신화적 인물과 해서 한꺼번에 어근들을 파악을 했어요. 지금 보이는 1번 문제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What does noctilucence mean?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얘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단어 수준이 너무 높은가요? 우리가 배운 어근을 따라서 한번 가보죠.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밤입니다. night. 그 다음에 보이는 얘는요. luminance 할 때 봤잖아요. 이거 빛입니다. light. 그리고 전미어 on스로 끝나는데 여기 명사예요. 밤에 빛나는 것이란 뜻이죠. 밤에 빛나는 것. 이건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밤에 빛나는 것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 이런 한자어로 이런 말도 있어요. 야광운. 야광운, 밤에 빛나는 것. 운은 구름 운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달빛에 가려져 있는데 달 때문에 구름이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광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근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모르는 단어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죠. The child is innocent. 그 어린이는 innocent 하대요.
and wants 그리고 원했습니다. to return to her mother 엄마한테. 그 어린이는 그냥 innocent 할 뿐이고 엄마한테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 innocent의 같은 뜻인 애들을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동의어를 하는 건지 반의어를 찾는 건지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innocent, 무죄의, 순수한 이런 뜻이죠. innocent가 해를 끼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해를 끼치는 것에 in, 반대말이 들어갔으니까 자 반대로 해 끼치지 않는, 순수한, 순진한, 뭐 죄가 없는, 무죄의 라고 할 건데요. pure 1번 무슨 뜻인가요? 순진한, 순수한, 때묻지 않은, 천진난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ingenuous는요? ingenuous,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진난만한, 때묻지 않은, 맑은, 순진한, 순수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어를 찾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자, 4번 incorrupt, 요것도 corrupt의 in 낫의 의미를 붙어서요. 얘 역시 순진한, 천진난만한 이런 뜻이에요. 순진한, 천진난만한.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natural. natural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연스러운 말고 성격이 순진한, 착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natural은 굉장히 어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natural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natural이 반의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반의어는 아니고 관계없는 단어가 되겠죠. 나머지가 모두 순진한, 착한, 죄가 없는, 순수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서의 정답은 3번 natural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으면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재미있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